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0월 2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좀 보고서부터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시장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아가 한 2개 있고요. BH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중에서 하나금융제죠. 어제 실적 잘 나왔죠. 메커스. 예전에 뭐 정홍식 연구원이 그 몇 번 이제 다뤘던 기업 중에 하나죠. 오랜만에 그 김경민 연구원님 보고서가 나왔고, 영창케미칼은 반도체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KB에서 오늘 주식 전망 나왔는데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일단 다 읽었거든요. 읽고 좀 캡처도 해놨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그 여기 관련된 이제 반도체 좀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원전 내용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국채금리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하이닉스만 좀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뭐 하이닉스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 감산도 일부 감산하고요. 일부 뭐 많이 하는 것 같진 않고 30% 설비 축소합니다. 요거 들어가고,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제 생산 지역 확대 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유예를 받았지만 미국 장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미국이 승인 안 해주면 단계적으로 장비 매각하고 중국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경민 연구원님이 2년 전에 썼던 그 리로케이션이 일단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고, XR, VR 기기 있잖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내년 30% 성장 전망했고, 그다음 또 기억나는 게 내년 1분기가 재고 고점. 그럼 내년 2분기부터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는 괜찮았는데, 예, 아무튼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실적은 안 좋았지만 주가는 반등하는. 왜냐, 공급을 줄인다고 하니까.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어떤 얘기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고가 내년 1분기에 고점이고,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제 그 생산 지역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는 메리츠의 김중성 연구원님이 일단 첫 번째가 3가지 우려 넘어야 된다. 수요가 개선돼야 되고, 기아 점유율이 상승이 늘어나야 된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라든가 인센티브가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올라가겠죠. 비용 증가, 재고 증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그걸 봐야 되고, 두 번째가 러시아 어떻게 할 거냐. 자산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데 1.2조 원 요걸 어떻게 처리할지, 또 중국 법인. 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3가지 이슈가 해소돼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좀 반등은 제한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PER 5.2배, PBR 0.8배, ROE 14.7%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영 연구원님은 원래부터 좀 좋게 봤죠. 근데 3분기 기대보다 괜찮았다. 이 내용이고, 판매 단가도 증가했고요. 4분기는 사상 최대 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다. 요거 결정하면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그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시장의 태도는 산업은 이제 꺾일 텐데 고점 찍고, 그리고 전기차 지금 생산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풀릴지, 그리고 전기차 투자 발표 이게 나오면 주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좀 투자하자는 의견이에요. 안 좋지만 지금은 좀 투자할 때 아닌가. 매수를 위한 최적의 기회다. 그래서 뭐 저는 다른 거보다도요, 뭐 이 두 분이 어느 게 맞다 이걸 보다도 일단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밸류가 싸요.
너무 싼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매력은 있어요. 다만 싸다고 올라가진 않아요. 저 싼 논리를 해소시켜 주는 게 언젠간 나오겠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저평가다 해도 계속 빠졌잖아요. 그죠? 실적 안 좋고 막 그랬지만 쌉니다 해도 막 5만 원 초반까지 갔다 지금 6만 원 왔거든요. 왜 올라갔어요? 내년에 반도체 업황 좋아질 것 같고 갑자기 TSMC의 대항마로 떠오른 거예요. TSMC가 지금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그 대안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거기에 PER이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아도 어느 시점에서 그런 게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뭐 투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 요거를 좀 투자하신 분들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BH도 똑같아요.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 안 갑니다. 오늘 급락했어요. 그리고 BH가 대단한 게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FPCB가 있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그 패널 있죠. 그 밑에 기판이 들어가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이폰 프로 모델은 되게 고사양인데 그걸 아무나 못 만든대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못 만드니까 BH로 이번에 수요가 몰린 거죠. 공급이. 그래서 실적 잘 나왔고, 예, 경쟁사보다 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내후년 24년부터는 애플 아이패드나 노트북에도 OLED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늘어나겠죠. 하나가 더.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총 1.5조 원 가능하다. 지금 8천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못 가죠. 기아랑 똑같아요. 지금 실적이 최고라 이거야. 이제 꺾인다. 그리고 아이폰 좋은 거 누가 모르냐 이거죠.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주가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이닉스는 막 적자 날 거고 실적 안 좋아지는데 주가 올라가고, BH랑 기아는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은데 좋은 실적인데도 빠지고. 왜? 방향성의 문제.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실적 좋아서 샀는데 빠지고, 실적이 막 안 좋은데 올라가고. 그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BH도 실적이 좋은데 4분기는 좀 감익할 것 같고요. 3분기보단. 그리고 지금 아이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싸요 또.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 분명히 또 좋은 모습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기술력을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기아랑 똑같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시계열을 길게 하시면 괜찮은데 짧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생은 불가피한. 근데 분명히 지금 싸지고는 있어요. 주가 떨어지면서 장기로는 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저희 전배승 연구원님이 하나금융 오늘 뭐 주가 아까 올라갔던 것 같은데 뭐 실적 좋았습니다. 예. 대출 수요는 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익은 좀 둔화돼요. 모르는 건 아니죠. 예, 대손 비용도 상승 추세고. 근데 왜 올라가느냐? 주가 버티느냐? 싸니까. PBR 0.3배밖에 안 되고요. 중간 배당을 줬어요. 근데 그거 제외해도 연말 배당이 6%가 나와요. 그럼 중간 배당까지 합치면 거의 한 8에서 9%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배당 수익률이죠. JB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예, 은행이. 그래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나요? 아까 아침에 잠깐 봤을 때 하나금융이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올랐네요. 맞네요. 예, 올랐습니다. BH는 오늘 실적 나쁘지 않은데 그냥 이거 보세요. 무섭죠. 이 피크아웃 논리.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를 때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 아무리 좋다고 막 그때 막 목표 주가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증권사 보고서. 예. 근데 그때 좀 참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주가 폭락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무서워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우리가 기업을 잘 알면은 이 사이클을 보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을 땐 조심하고 안 좋을 땐 오히려 기회로 삼고. 기업을 모르면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반복이 되니까. 특히 초보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좋대는데 막 빠지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의 성격을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메커스는 이제 FPGA라 그래가지고 이 웨이퍼 이제 반도체인데 거기다가 설계를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반도체라고 합니다. 주로 미국의 자일링스, 알체라 이런 기업들이 세계 선도 업체고, 메커스는 그 중에서 자일링스랑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 기업의 이제 고객사고, 왜 이 유통사예요. 유통사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해다가 국내 고객사 한 500곳에 주는 겁니다. 국내 500개.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비메모리는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메커스가 유통을 해서 보내주는 거고, 왜 그럼 자일링스가 직접 안 하냐? 자일링스가 고객사가 많아요. 일일이 그걸 자기가 막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유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메커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FPGA는 직접 배선 안 하고 고객사가 자기가 바꿀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반도체다. 비메모리예요. 메모리가 아니고. 그래서 주로 반도체 장비나 통신 장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많은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10만 곳 이상과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유통을 못 하죠. 그래서 에로일렉, 디지킬렉, 마우저일렉 같은 회사를 활용해서 공급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유니트론텍, 유니캐스트, 메커스가 있는데, 메커스의 경쟁사는 유니캐스트. 왜냐하면 자일링스의 경쟁사가 알테라인데, 알테라는 유니캐스트랑 거래를 하고 메커스는 자일링스랑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전방 산업이 대부분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꾸준합니다. 예. 근데 메커스는 근데도 놀라운 게, 유통사는 마진이 낮은데도 이 회사는 마진이 되게 높아요. 21년도에 18.5%. 내년 이익도 증가할 것 같고, 근데 주가가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싸게 거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간의 갈등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는 좀 싸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다시 완전 바닥까지 왔습니다. 거의.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영창케미칼은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입니다. 동진세미캠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포토 레지스트라고 감광액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반도체를 이렇게 웨이퍼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다 감광액을 발라줘요.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이용해서 위에서 빛을 쏴서 퉁과시켜서 그림을 그리죠. 그 다음에 이 감광액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 그래요. 그 감광액을 발라주는 거. 예. 그래서 이 포토 소재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매출 비중 43%. 웻 케미칼은 뭐냐면 그 습식 화학 소재인데, 습식 애칭이라고, 저기 이제 감광액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깨끗하게. 그거를 식각이라 그래요. 깎아낸다. 그게 바로 애칭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저렇게 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가스죠, 가스나 물 같은 걸로. 그래서 그게 한 28% 되고,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용 린스는 이게 유해 물질 같은 것도 떨어내주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소재, 이게 대부분 다 어디 들어가죠? 포토 공정, 노광 공정하고 식각 공정. 제일 중요해요. 반도체에서 이 두 개 공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소재, 그때 국산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놀라운 게 EUV에 들어가는 극자외선용 요걸 개발에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산에 이제 성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개발은 한 것 같아요. 예, 국내에 파는 이 M사가 어딘지 아세요? 머크. 이 머크사가 대부분 이거 납품하거든요. 예, 독일에 이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요거 말고 이제 영창케미칼이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포토 소재, PR 린스, 웻 케미칼, 이게 다 생산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제가 이제 그 전자공시 들어가서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드렸는데,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에 빛을 이용해서 패턴을 새기는 포토리소그룹. 이게 노광 공정입니다. 포토 공정. 아까 그 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지, 뭐 노광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르는 소재, 린스는 그 여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결함 개선 제품이다. 왜 습식 케미칼이죠. 현상 박리 식각 세척, 그러니까 세척하고 식각하고 깎는 거, 오염물질 없애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KB 전망은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나머지 두 개 먼저 하고 해드릴게요. 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피소 당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소송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APR 1400 설계 원자로에 이게 자기네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교수님 같은 경우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아니 이거 다 미국 외에다 이거를 뭐 수출할 때는 라이센스 문제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제 또 이렇게 소송을 거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근데 또 소송 걸어서 미국에서 이걸 제기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수출이 일단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원전주들한테. 일단 원전은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원전은 장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일단 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요. 수주를 따내야 되고요. 수주 따내도 10년 걸려요, 만드는데. 실적 잡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안 좋을 때 좀 투자해서 뉴스 나와서 뭐가 좋은 게 나왔다, 오르면 팔고, 그냥 단타를 하는 게 맞지, 장기 투자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제 얘기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려워요, 되게. 근데 또 이런 리스크가 나오니까 더 힘든 거죠. 아무튼 기사 내용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이고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 그러려면 웨스팅하우스가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전 그거를 따내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랑 경쟁하고 있어요, 프랑스랑. 이건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미국 원자력법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도 원전 수출, 근데 저게 소송 걸려서 안 되면요, 만약에 지거나 그러면 수출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거랑 별개로 폴란드에 또 원전 수주 의향서를 받았대요. 이거 받았다고 공사를 따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미는 있죠. 2기 정도 건설하는데 이게 10조 원 정도. 그래서 이 뉴스가 또 나오긴 했습니다. 31일 날 한국에서 저거 체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싸요. 가성비가 좋아요. 아무튼 이거 말고도 체코, 사우디도 지금 원전 수주 경합하고 있는데 세 개 다 합치면 70조가 됩니다. 그리고 체코는요, 만약에 이번에 체코가 어디 줄지 모르겠어요. 체코가 만약에 이번에 수주를 맡기는 국가한테는 3개 정도 더 준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미국이 저렇게 딴지 걸어가지고 해버리면, 딴지 거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70조 원 규모의 수주에 차질 불가피하다. 아무튼 불확실성은 생겼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빨리 정부에서 나서야 됩니다. 예,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라이센스에 문제 없는지, 그때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3국에 수출할 때 문제 없는지, 이거를 좀 반드시 잘 파악해서 외교적으로 좀 깔끔하게 해결해야죠.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빨리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원전주는 조금 주가가 좀 부진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있고, 영국이 안정화됐고요. 연준 피복 기대감, 요건 다 아실 거고, 스낵 전 재무장관 선출됐죠. 요게 이제 좀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갔어요. 원래 75bp였어요. 0.75%. 요게 낮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피벗한다, 방향을 바꾼다, 중심축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택 체감지수, ISM 제조업지수 다 꺾입니다. 연준이 의도한 대로 지표가 다 꺾여요. 추세 이하의 성장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임대료 선행 지표는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2개월 연속 꺾였습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 둔화, 피봇 시그널 나왔어요. 과연 연준이 11월에 피봇을 선언할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를 낮추는 이거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국채금리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올해. 연초에 1%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50bp의 확률이 높아졌고,
영국의 부도 위험 지수가 낮아졌고 파운드가 올라갔고 모든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주택 지표 꺾였죠. 예, 이게 다 선행하거든요, 소비자 물가에. 그래서 좀 연준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요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고서에서는 좀 마지막으로 이거 읽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구나, 그거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 되시는 분은 이제 KB증권 들어가셔가지고 자료 보셔도 되고요. 키친 파동, 컨트라 TF 파동, 이거 예전에 경제 교과서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키친 파동은 되게 짧은 파동, 컨트라 TF는 완전히 초장기, 그러니까 경기 재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점 찍고, 이 경기 사이클 있죠, 키친 파동 짧은 거, 이 사이클은 반도체랑 거의 똑같이 가요. 오늘 하이닉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재고가 제일 높을 것 같다. 그리고 돌아선다. 그럼 내년 2분기부터는 재고 사이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추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꺾여야 됩니다. 이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탈세계화 시작됐어요. 이거 우리가 정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라이브 시간에, 아까 제가 오늘 오전에 했던 라이브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앞부분 쪽에 자료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부터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놨어요. 탈세계화, 그리고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공공자본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정부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중복 투자가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게 지역화로 가니까 효율보다는 일단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비주보다는 이런 산업재나 공급재, 중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은 그림이죠. 특히 반도체 이쪽이 좋아질 것 같고, 실적은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실적 안 좋은 건 반영됐다. 그리고 반도체가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랑 함께 할 거는 지금 옛날에는 구경제 기업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에너지, 배터리, 소재, 전력, 발전, 로봇, 우주항공, 이런 기업 업종들이 반도체랑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탈세계화는 어쨌든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또 공급망을 재편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공급망, 미국 중심으로 가는데, 미국과 또 반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공급망이 어디예요? 중국, 사우디. 걔네들은 이제 직접 지들이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한국 그 상황에서 그 고민이 있고, 그 국가들이 투자하는, 확대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첨단 기술이에요. 에너지 쪽. 그리고 금융시장에 주는 교훈은 뭐냐?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네, 벤처 캐피탈 투자. 지금 뭐 벤처 캐피탈 안 좋죠, 상황이. 금리 때문에. 그렇지만 벤처 캐피탈은 최첨단 기술주라든가 이런데 똘똘한 기업들의 또 자금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런 쪽에 대한 또 벤처 펀드 또 규제 완화 뭐 이런 걸 해준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아무튼 지금은 정부가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분야를 봐야 되고, 그게 첨단 과학기술 분야고, 달파 미국의 고등연구 계획국이고요. 여기가 반도체 패키징을 신규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파이,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인공지능 지난주에 정원석 연구원이 하이투자, 우리 자율주행차 공부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그래프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키친 파동이 이렇게 짧은 게, 이게 4년에 한 번씩 온대요. 쿠츠네츠는 25년에 30년 이런 파동이고, 그리고 반도체로 있는 이제 단기 사이클인데, 반도체 사이클이 거의 경기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대요. 그 재고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재고가 없으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 서게 되고, 그러니까 왜 재고 사이클이 발생하냐면, 반도체가 수요가 많을 때는요 공급이 안 돼요. 막 부족해요. 정상 가격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막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 급증하니까 가격 폭등.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증설을 하죠. 물량이 부족하니까. 근데 경기는 꺾여요. 그때부터. 예, 그러면 재고가 쌓이죠. 근데 못 줄여요.
예, 반도체에서는 재고를 줄일 수가 없어요. 계속 만들어요. 그러다가 재고 과잉으로 갑니다. 고객사가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제 땡처리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 손실, 재고 급증, 가격 급락, 적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그동안 지금도 그러죠. 그리고 그 경기 사이클 재고자산 매출액을 주목하는 것도 그 이유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자산 이게 올라갔다는 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거든요. 되게 높죠. 매출액 대비해서도. 예. 그럴 때마다 주가가 안 좋았어요. 과거에도. 그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인데, 내년에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 경기 침체는, 그리고 요즘에 뭐 경기 침체 온다 막 하는데, 뭐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경기 침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되는 시기예요. 제일 무서운 시기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그때 미리 빠지거든요. 이제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고, 막상 침체가 오면요, 그 다음에는 연준이 금리도 인하해주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는 좋아져요. 사이클이니까. 그래서 내년 2분기쯤에는 주가 저점 형성될 것 같다.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지금이 약세장 바닥이냐, 진짜 바닥이 나오려면요, 국채금리가 꺾여야 된대요. 근데 KB증권에서 내년 2분기에 국채금리가 확 꺾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되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국채금리를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좀 그런 부분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이런 반등이 나올 때마다 금리가 한 번씩 꺾였다고 합니다. 꺾이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게 소비주가 이제 시장을 리드하기 좀 어려운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예. 이 팬데믹 이후로 요게 미국의, 예, 그 보시면은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늘어났죠, 순식간에. 가전제품 사고 막 엄청 산 거예요. 자동차도. 이게 다시 꺼져 버렸잖아요. 예, 뭐 요새 가전제품 그래서 안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 소득이,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주가 지난 2년간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가계 순자산 총액도 꺾입니다.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고, 소비 대비해서 이자 부담이 8.3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소비보다는 그 설비 투자하는 기업이 더 낫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잭 웰치라고 하면 유명하죠. 옛날에 GE 제너럴 일렉트릭, 이 사람이 이제 잭 웰치식 경영을 표방을 했고, 주주가치 극대화 위해서 사람들 해고하고 막,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를 한 거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윤을 늘렸는데 지금은 그러기 힘들어요. 비용 자체가 올라가요. 탈세계화를 하니까. 값싼 중국을 배제하는 순간 비용이 올라가죠. 2019년도에 이미 미국의 대표 180개 그 CEO가 기업 목적에서요, 주주가치 극대화를 삭제했고, 같이 가자. 예.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하겠다. 약간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바뀌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거죠. 미국 중심으로. 근데 유럽과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자기네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도 유럽 원자재법 지금 도입을 추진 중이에요. 여기에 중국 비중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수혜를 받아요.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동수선사,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짓겠다는 거예요. 중국 스스로. 반도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관통하는 주제가 대부분 반도체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소비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줄지만, 투자 있죠. 서버나 이런 쪽 데이터 센터. 카카오 또 사고 난 것처럼 데이터 센터 이제 서버 백업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 개를 설치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투자는 줄기가 좀 쉽지 않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B2B라 그러죠. 그러니까 B2C, 뭐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고, 그 다음에 뭐죠? 그 하나, 스마트폰 PC 사고, 이런 거는 사이클이 짧대요. 수요 사이클이. 2017년도 18년도에 반도체 호황일 때 서버 사이클 갔어요. 서버 투자를 엄청 했습니다. 당시. 진짜 빅 사이클 한번 왔죠. 그래서 오래 간대요. 이렇게 기업체 대상으로 투자를 하면. 근데 이게 중국 투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뭐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와 동시에 매수해야 될 시크릿컬 산업은 뭐 자동차, 금융과 같은 B2C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IT 소재, 산업재 같은 산업이 될 것 같고, 그 중에 배터리 원전, 신재생. 전 개인적으로 원전은 잘 모르겠고요. 너무 변동성이 커서 그러니까 예측이 어렵고, 아무튼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또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나 금융도 뭐 물론 지금 주도주는 아니지만, 특히 자동차 우리 현대도 전기차 하니까 예, 거기서 퍼포먼스를 내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국영제 기업들보다는 이제 투자 관련 모멘텀이 집약된 친환경이나 로봇 우주 같은 산업들을 좀 보자. 그래서 반도체, 요 기업들을 추천드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섹터를 보세요. 반도체, 친환경, 우리 다 옛날에 한번 공부해봤던 내용들이죠. 기계, 전력인프라, 현대일렉, 효성중공, 로봇, 이런 쪽. 우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에릭 랜더 MIT 교수한테 서신을 보냈는데, 사이언스 더 엔들리스 이스 엔들리스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과학, 예, 그 끝없는 뭐 개척 정신, 뭐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과학지능 정책에 대해서 그 예전에 저런 이제 그 바니바 부시라는 사람한테 저런 걸 좀 보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요 5개, 팬데믹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나, 기후변화 해결할 수 있는 기술 해결책, 중국과 경쟁할 때 미국은 어떻게 될 건가, 과학기술의 열매를 어떻게 미국인들이 공유할까, 미국 과학기술의 장기적 건강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서신을 보냈대요. 예. 근데 핵심은 결국엔 이제 국익으로 가야 되는데, 국익으로 갈 때 과학기술이 정말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군사 목적만, 원래 옛날에 이게 군사 목적이었거든요. 저 과학기술이, 미국이 옛날은 그거는 뭐 무기 만들고 냉전 시대니까 당시에 막 소련하고 과학기술인데, 지금은요 과학기술을 이제 국익을 위해 쓰겠다. 군사 목적만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카드를 좀 꺼내 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면, 이번 이제 이게 아까 다르파라고 기억나시죠? 네. 미국의 아까 이름이 이게 뭐였죠? 이거 무슨 국가 뭐였는데 저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 좀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요 다르파에서 이제 최근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관찰되는데, 원래 15년 동안 예산이요 큰 변화가 없었대요. 그동안 15년 동안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17년, 18년부터 속도가 늘어났고, 그때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발생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했고, 투자 대상은 군사 시스템, 사이버 보안, 바이오, 기술 혁신, 그리고 예전에 없던 것 중에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게 3D, 반도체 패키징이라,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패키징, 요거를 꼽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르파에서 이제 그런 걸 좀 언급을 했고, 이게 이제 옛날에 1958년에 설립을 했고, 그때는 방산 쪽이었어요. 그리고 72년도에 이름 바꿔서 이제 에너지나 이런 쪽도 얘기했고, 그때도 첨단 기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군사 목적이에요. 80년대부터는 이제 기술 역량 강화, 그때 인터넷을 처음 또 여기서 개발한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쓸 수 있게 된 게 이 다르파 때문이에요, 미국에. 예. 그리고 이 다르파에서 나왔던 이런 것도, 인터넷 있죠, 에어백, 드론, 카본 컴포자이트, 그러니까 카본 복합 소재, 방탄복, 스텔스 기능, 우리 스텔스기, 레이더에 안 잡히는, 또 내비게이션,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 또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르파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소련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음,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우주 보안, 사이버 보안까지 만들어 놨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 11월부터 22년까지, 22년 8월까지 미국에서요, 법안 3개가 통과됐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 첫 번째, 두 번째가 반도체 액트, 반도체법, 세 번째가 이번에 IRA, 인플레 감축법. 그래서 투자를 유도하는 법이에요, 다. 투자 유도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요? 첨단 산업. 네, 대부분 여기에 범주가 맞춰집니다. 공통점은 첨단 기술 분야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반도체죠. 그래서 너무 IRA도 우리가 뭐 2차 전지나 태양광 풍력으로만 보지만 거기서 이제 너무 좁게 봐서는 안 되고, 예, 전기차만 우리 뭐 친환경 뭐 이쪽만 볼 게 아니라 결국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과 또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발췌한 거, 이거 읽으시려면 뭐 한 100페이지 넘는 것 같은데 꽤 오래 걸리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냥 제가 중요한 것만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헨리 키신저라는 전 재무장관 유명하죠. 이분이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그 미래 패권 경쟁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을 차지한 국가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 그래서 중국도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이 킹을 잡으면 끝나는, 그러니까 체스에서 체스는 킹 잡으면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서양은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중국은 바둑 스타일이에요.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고 한 수 한 수 뭐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도대체 한 수 한 수 의미를 몰라요. 근데 결국엔 바둑을 통해서 이기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중국은 바둑처럼 한다. 서양은 체스처럼 한 방에 그냥 결정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시진핑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데 시진핑은 어쨌든 3연임에 그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집권이 목표인 것 같아요. 후계자도 없어요, 지금.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패권 도정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진핑도 지금 이제 그걸 고민할 때거든요. 자기가 3연임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럼 뭐를 해야 돼요? 3연임을 했다면 성과를 만들어내야죠. 무슨 성과? 어떻게 미국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그 동수서산이라고요.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데 왜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옮기는지 아세요? 이쪽으로. 이쪽이 에너지가 정말 풍부해요. 요 지역이. 저기로 옮기면 에너지를 마음껏 받아 쓸 수 있죠. 그럼 데이터 센터 가동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동수서산. 네, 그 전략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반도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아니까 못하게 막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참 이게 머리 아픈 거죠. 오늘 하이닉스도 IR에서 정치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기업들도 하기 힘들죠. 아무튼 지금 코로나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긴 하지만 핵심은 아니다. 공동부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엔 중국이 미국과 태평양을 나눠 갖겠다. 이게 중국몽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예,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중국에 이제 3명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집권을 한 사람들이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요 3명인데 마오쩌둥은 어쨌든 중국을 만들었죠. 공산당을. 예. 그 다음에 덩샤오핑은요 개방시켰어요. 중국의 경제를 만든 사람이죠. 흑묘백묘 예전에 설명해드렸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아라. 선부럼 먼저 부자가 되라. 집단 지도 체제. 예, 여러 명의 지도 체제를 구축해라. 근데 시진핑이 되면서 그거 없어져 버렸죠. 독재 체제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을 지워버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패권 경쟁을 할 것 같다. 그럼 결국 패권 지능에 제일 중요한 건 AI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지금 옛날에 돈 많이 벌 때요. 여기선 복지 썼고요. 여기선 미국 국채를 샀는데 이젠 뭐죠? 예전에 한번 이거 보여드렸죠. 지금은
그 신재생 에너지나 도시 투자하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식 사고 있고 게임 회사 주식. 우리나라 NC랑 넥슨 산 것 같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세요? 갑자기 뭐 지분 투자했죠. 게임 막 이런 회사들 사고 있어요. 사우디가 지금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게 뭐죠? 이게 왜 이런 게 나왔죠?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뉴테크 기업들을 좀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우디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첨단 기술, 친환경,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이런 쪽에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네옴시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지금 뭐 네옴시티 하니까 도시 건설하고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사우디가 투자하는 것 중에 이런 첨단 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바뀝니다. 아시아보다는 북미 쪽으로 가요. 실제 미국 투자가 지금 보세요. 엄청 늘어났습니다. 실제 미국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그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이게 빨간 이 검은색 선이요. 실제 미국 투자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중국 소비주가 왜 안 가는지 아시겠죠? 어렵지만 정치 때문에 그래요. 정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너지 첨단 기술 분야 쪽에서도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뭐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시장은 이런 투자와 관련된 거 B2B 기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반도체, 배터리도 다 마찬가지죠. 2차 전지, 태양광 뭐 이런 쪽이 주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사이클에서 한번 투자하실 때 내년도에는 이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고 그래서 저도 계속 좀 반도체를 자꾸만 얘기하는 게 리로케이션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런 이유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긴 보고서 읽느라고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건 월요일날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그 현대차증권의 광민조 연구원님이 2종 집적기술 반도체 보고서를 썼어요.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 그래가지고 요 장비가 좀 비싼데 요런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이 업체까지 뭐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막 투자하실 거 아니면 모르셔도 되긴 하겠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반도체를 이렇게 칩이 여기 있잖아요. 칩에 여기다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 플립 칩이 뭐라 그랬죠? 여기다가 숄더볼, 범프라 그럽니다. 이게 공같이 생긴 걸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부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범핑 방식입니다. 그래서 플립칩 BGA, 플립칩 CSP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지금 이게 가장 많이 쓰이죠. 근데 삼성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요 크기를 굉장히 줄여요. 완전히 작게. 이게 작으면요 공간을 덜 차지하죠. 부착되는데 그래서 훨씬 더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이제는 반도체 칩을요 하나로 다 통일을 해요. 여러 가지 반도체를 다 묶어버려요. 뭐 모뎀, CPU, 뭐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은 다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려면 공간이 저런 범프가 이게 크면 안 돼요. 오밀조밀하게 공간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좀 필요한데 삼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예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파운드리 포럼에서 얘기했죠. 아예 저거 없이 그냥 기판하고 이거 그냥 그대로 붙여버리겠다. 이 구리랑 구리를. 그러려면 저걸 뭐라고 하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 그래요. 저걸 용어로. 저 하이브리드 본딩.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D 패키징 같은 거죠. 아까 기억나세요? 다르파 아까 2023년 전망에서 미국의 국가 에너지 총국인가요? 거기서 새롭게 예산을 배정받은 게 저 3D 패키징. 저걸 해야 인공지능, 최첨단 반도체, 서버, 슈퍼컴퓨터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성능을 굉장히 크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 광민정 의원이 쓴 거 중에는 한미 반도체가
이게 가장 기대가 된다. 구현할 수 있는. 뭐 이게 지금 당장 주력은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이제 삼성도 밝혔거든요. 간다고.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좀 수혜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까지 제가 연결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023년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보고서는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끝나서 한번 지수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좀 아쉽게 끝났어요. 삼성만 좋았어요. 2차 전지랑. 그러니까 오늘 삼성 SDI,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았고 나머지는 재미없었죠. 지수는 올랐는데 뭔가 이상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던, 하락 종목이 1600개가 넘습니다. 상승 종목은 600개밖에 안 돼요. 코스닥은 급락했어요. 예. 결국엔 삼성 쪽으로 다 수급이 쏠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을 왜 살까? 뭐 몇 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TSMC가 지금 안 가잖아요, 요즘에. 왜 그럴까요? 대만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그것 때문에. 대만. 아니, 중국몽. 시진핑에 대한 탈출입니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6천억을 샀는데 이 중에 전기전자를 5,200억 샀어요. 그럼 삼성전자를 얼마나 샀다는 얘기예요? 예.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를 보이세요? 갑자기 500만 주 샀어요. 엄청나게 샀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많이 안 샀죠. 주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모리가 좋으면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좀 부진한데 삼성전자만 혼자 급등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거죠. 파운드리 대체자는 삼성밖에 없다. TSMC.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PER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해요. 2020년 연말에 한번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그때 TSMC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퍼가 탁 올라갔는데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 실적이 아니라 그 PER 기대감.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다만 불안해요. 또 언제 또 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삼성의 이런 주가 급등은 약간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쪽으로 몰리니까 다른 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좀 그런 현상이 오늘 좀 펼쳐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골프는 왜 올라갔죠? 잘 모르겠네요. 2차 전지 오늘 LG엔솔, 삼성 SDI 좋았고 반도체 다 좋았고요. 전자가 3%, 건설기계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현대두산인프라코 실적 괜찮았고, 모바일 게임주도 오늘 좀 일부 괜찮았네요. 위메이드, 넷마블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크래프톤 관련주도 오늘 좋았어. 근데 정작 크래프톤은 안 갔는데 창투사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죠? 이제 벤처 캐피탈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B2B나 저런 투자들이 들어가면 아까 우리 보고서 본 대로 벤처 캐피탈이 중간에서 또 물고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도 지금 되게 안 좋죠. 막 금리 오르고 막 기업들 막 상장도 안 되고, 그걸 이제 주가 빠졌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뭔가 또 기회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전력 설비 쪽은 오늘 현대 일렉트릭이요.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갔고, 또 뭐 IT 대표주 좋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 SDI도 좋았고 LG그룹이 좀 안 좋았어요. LG그룹만 조금 그 TV가 안 팔려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좋았고, 다만 이제 나머지 섹터는 안 좋았는데 인터넷주가 구글 때문에 오늘 급락해 버렸고요. 근데 꼭 구글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네이버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사면서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죠? 한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빠서라고 보기보다는 수급의 선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고, 뭐 영화주, 뭐 게임주, 뭐 이런 것들 안 좋았고, 폐기물 처리, 중국 소비주, 갤럭시 부품주, 면세점, 오늘 BH가 폭락하다 보니까 그쪽 안 좋았고, 면세점 중국 이슈. 네. 또 MLCC도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았고, 삼성전기는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미 주가가 뭐 반영을 해서 오늘은 좀 올랐던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나 이제 삼성 이제 하이닉스가 줄인다고 하니까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은 제가 풍력 잠깐만요. 이게 이제 신영증권의 박수현 연구원님이 이제 텔레그램에 딱 올려주셨던 건데,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위기의 풍력이란 기사가 하나 떴대요. 해상 풍력. 이게 왜냐면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량을 바이든이 늘리기로 했는데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인허가가 너무 느리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대요. 그 바다에. 예.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이 좀 크다. 규제도 좀 일부 있다. 일부 주에서는 부품을 직접 만드는데 여기에 외에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풍력 발전주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어제 많이 흔들렸죠. CS 윈드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태양광보다는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이 좀 약한 거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명확한데 현실적인 좀 장벽이 좀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반도체,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별로 안 좋았고요. 자동차도 좀 빠졌고, 임플란트, 중국 비중 큰 회사들은 좀 안 좋았어요. 오늘은 아이폰도 빠져버렸고, 석유화학, 뭐 철강, 태양광도 아침에 오르다가요, 오늘 좀 오후에는 밀려버려서 아침엔 다 올랐는데 오후엔 좀 일부 빠졌던 것 같고.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속해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일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위메이드가 많이 올랐고, 현대일렉트릭, 원전주는 아까 그 언론 보도 때문에 이제 이번 달 말에 폴란드랑 이제 인수 의향서 협정 뭐 체결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일부 붙었고, 다만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 KTNG는 오늘 급등한 이유가 있어요. 요새 많이 올라갔죠. KTNG가 안 본 사이에 이렇게 올랐어요. 작년에 기억하시죠? 예, 작년에 이제 배당 받으신 분들은 연초에 고생하셨겠지만 지금은 배당도 많이 받고 수익까지 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가냐면 오늘 한 1%를 누군가, 어떤 외국계 펀드가 지분 매입을 했대요. 근데 회사 분할을 요구했대요. 담배 인삼공사잖아요. 인삼 부분을 분할해라. 그 자사주 매입 많이 해라. 이런 뉴스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분리 상장해라.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아시죠? 흥분하시면 안 되고, 현실화 안 되면 주가 다시 밀립니다. 그래서 너무 큰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라이브 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매도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데 내가 생각한 기업 가치에 미달했으면 가져가는 건 맞는데, 이런 갑자기 예상 안 한 호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호재가 기업 가치를 바꿀지 안 바꿀지 애매해요. 저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KTNG는 주주 가치를 되게 우선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게 말씀드렸죠. 그 작년에도 뭐라고 했냐면 3년 동안 배당을 약속을 했어요. 거의 5에서 6% 준다고. 예. 주주 가치 환원. 예. 그래서 괜찮은 회사예요, 사실. 근데 저기 뭐 다른 데서 저렇게 분리해라 한다고 KTNG가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올랐거든요. 막 주주 가치 막 올려줄 것 같기도 하고, 한 이제 펀드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다만 저게 안 되면 다시 주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절반 정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매도의, 그러니까 이게 그 전략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들고 가는 건 좋은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이상한 호재가 하나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줄이는 게 맞아요. 내가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도. 예, 아셨죠? 그러니까 뭐 다 판다 이런 거보다도, 예. 근데 기업 가치가 좋아지면서 예를 들면 실적이 좋아지고 더 업사이드가 보이면 그건 그래서 가는 거는 안 팔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부 현금화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언급드렸고, 아무튼 이 무거운 주식이 저렇게 오르는 것도 되게 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OCI는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고 있고요. 삼성 SDI 실적 잘 나왔고, 전자, 뭐 하나솔루션, SK스퀘어, NC소프트, 제일기획도 실적 괜찮아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역시 실적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고, 반면에 오늘은 좀 또 많이 빠졌죠. 일부 기업들이. 오늘 코오롱 티슈지는 이거 절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접근할 기업 아닙니다. 신라진하고. 아모레퍼시픽이나, 근데 아모레나 LG생활건강도 내년 3월에는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왜냐면요, 내년도에 아마 저기 중국에서 전인대 열리는데 그 전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제로 코로나 풀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 이슈 때문에 저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언제든지 바뀌면 또 급등 나오니까 그걸 꼭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가기 어렵고요. 근데 최악을 지금 가고 있어요. 중국 정치 때문에. 그러나 시진핑도 경제 안 살리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제로 코로나 완화하면서 좀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뭐 FNF라든가 이런 기업들 다 안 좋았어요. 중국 소비주, 호텔 신라 다시 그냥 다 빠져버렸죠. 소비주가 참 어렵긴 하네요. 그리고 오늘 건설이나 이쪽도 조금 오늘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삼성전자의 독주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물산이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기대보다 68%나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11배, PER은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원래 자본이 워낙 많아서 그렇고요. 동아ST는 요거는 제가 아직은 PER 요건 아닙니다. 아직 계산이 예상이 없어가지고 실적이 올해 예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PER은 한 번 더 계산해보고, 동아ST는 기대보다 46% 잘 나왔고, 이제 동아 제약 있죠, 이제 그쪽 그룹이죠. 제약회사고,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송전, 배전, 발전 이쪽이고, 깜짝 실적 냈고, 삼성 SDI도 계속 실적 좋다는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잘 나와서 주가도 올랐고, 그래도 PER이 높진 않죠. 25배니까. 배터리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나오고 있다. 대부분 2차 전지나 뭐 태양광 이쪽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방송해드리고, 오늘 뭐 고생들 하셨고요. 너무 삼성 올라가는 건 기분 좋으실 거예요. 뭐 워낙 또 많이들 주주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다른 것도 같이 가면 좋은데 너무 삼성만 쏠려서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 아까 오늘 KB증권에서 나온 뭐 정말 괜찮은 자료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몇 줄로 딱 정리하면 돼요. 몇 줄로 딱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럼 답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